1800년 11월 3일 조선 제22대 왕 정주가 승리한 지 4개월 6일 정주의 대여, 장래의 상징물과 각종 기물을 싣고 궁에서 릉으로 가는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인 행렬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원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두가는 왕의 행렬마다 맨 선두에서 긴 여정을 이끈 인원입니다. 경기강사, 예조당상, 호조당상, 병조당상, 금부도사 등 관직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행렬의 시위군사인 선상군 대열이 발인 행렬을 호위합니다. 약 400명의 선상군 무리는 어가 행렬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상군 뒤로 평상시 국왕의 의장기 중 가장 큰 규모의 대가 의장 무리가 좌우로 길게 등장합니다. 이는 장례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흉의장과 구분하기 위해 길의장이라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깃발, 양상등의 대가 의장은 그 개수가 165가지로 국장행렬의 가장 화려한 부분이었습니다. 길의장 상에는 다양한 악기를 든 악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은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행렬이 길을 지날 때면 백성들은 바닥에 엎드려 왕에 대한 예와 깊은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왕실 의리에서 각종 물품을 운반한 가마는 요여와 채여입니다. 첫 번째, 요여. 주책 유서 요여에는 1759년 정주가 왕세손의 책봉될 때 받았던 교명, 주책, 그리고 영주가 준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채여. 옥인 은인 채여에는 함께 받은 도자인 옥인, 영주가 준 은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주는 유서와 은인을 정주에게 줄 때 이 은인은 세손을 따라야 하니 거동할 때는 언제나 앞에 두어 인도하게 하라 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왕의 기생자로서 정주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주의 옆에 두었습니다. 정주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긴 1789년 이후 수원으로 행차할 때 배다리를 지어 한강을 건넜습니다. 정주의 발인 행렬도 이 배다리를 건너 화성의 걸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책 요여와 시보 요여는 시책과 시보를 운반하는 요여입니다. 시책은 왕이 죽은 뒤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책, 시보는 왕의 공덕을 찬양하여 시호를 새긴 도장입니다. 시책과 시보는 국왕의 업적이 담긴 귀중한 의뢰 물품인 것입니다. 앞서간 가마들과 달리 독특한 정자 모양의 가마인 향정자가 나타납니다. 제사를 올릴 때 쓸 향로와 향합을 담아 향을 피워 신성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신호는 왕의 임시신주를 지른 가마입니다. 왕궁에 안장한 후에 오늘 이 신주를 모셔 제사를 지냈습니다. 배다리를 건넌 행리는 시흥행궁에서 하루를 묵고 또 화성 한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흉의장은 장례 행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의장물입니다. 왕의 죽음을 기리고 앞길을 쫓는 흉의장이 발인 행렬의 슬프고도 수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평상시는 귀신을 쫓기 위해 무섭게 보이는 의장물입니다.
눈이 내리달린 가면에 창과 방패를 던져 술에 올라탔습니다. 그 뒤에 좌우로 돌아서 만장이 정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에드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죽상 만화, 주간화 또한 휴일장만의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커다란 홍색 깃발인 영정이 보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행렬의 중심부입니다. 영정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깃발로 대여 앞에 위치했습니다. 정주의 명정에는 정종, 무성, 무열, 성인, 장유, 대왕, 장인이라는 정주의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여는 궁궐에서부터 능지까지 왕의 옥체를 운반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가마였습니다. 제작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으며 행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였습니다. 정조의 대여를 옮기는 데에는 한 번에 190명씩 총 12회 교대하여 가마꾼이 무려 2,32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백성들까지 동원되어 대여의 균형을 위해 밧줄을 묶어 당기며 이동했습니다. 바른 행렬은 가장 중요한 공동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한 백성들은 각종 보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궁리는 선왕을 보내는 사무치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북을 전담하는 군대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기 때문에 해밀장이라는 긴 천은 복궁인의 사방을 가리게 했습니다. 복궁을 뒤로 보이는 것은 정주가 조직한 국왕의 친위부대 장영령입니다. 장영령이 많은 들이 애도하며 정조의 마지막 길을 따랐습니다. 국장행렬의 가장 후열, 후상군입니다. 행렬의 맨 뒤에도 무장한 군사 약 3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상군이 행렬의 끝에서 걸으며 왕의 바른 행렬을 마지막 순간까지 호위하였습니다. 약 3일간의 행차 끝에 행렬은 화성 걸림에 도착하여 정조의 시신을 무사히 안장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한강을 건너 아버지를 갑니다. 아버지의 넋이 뜬 흉문에 닿기 위해 먼 길을 나섭니다. 아버지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행차길에서 저 또한 아버지의 큰 뜻을 따르는 한 발자국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데 모여 큰 다리를 이룬 저 배들처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 품었던 아픔을 안고 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33년, 어머니의 나이도 어느새 환갑에 이르셨습니다. 백악을 축하드리는 이 자리에 부디 아버지의 눈까지 오랜 평안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은혜를 거울마다 새겨 백성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여정이 끝나는 날, 아버지의 넋과 어머니의 미소, 백성들의 평안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 길 위에 남아 오직 조선을 위해